단단한 모습을 많이 보이셨고 한파 속에서 어려운 분들 어떻게 지내시나 이거에 대한 걱정이 아주 많으셨고요. 또 드물게 국민들한테 늘 감사한 마음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요새 여당 국회의원 그리고 정치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면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좀 그 모습이 있었는데요. 방금 영상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이 오늘 다녀왔는데 그러고 나서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대화 내용을 좀 소개했잖아요. 앞서서 잠깐 소개했는데 또 다른 대화 내용이 좀 있었어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자존심 대통령 아니냐 그런 자 견제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하셨고 지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민주당이나 이제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 형사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냐. 우리는 모리알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세 분 나와 계시는데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소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정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최경철 의원. 네. 지금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전언을 했어요. 전달을 한 건데 뭐 국민 자존심이 뭐 대통령 아니냐 요거와 함께 지금 뭐 좌파 카르텔은 뭐 똘똘 뭉친다. 이런 취지의 설명과 함께 우리는 모래알이 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모래알이 되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한 우리는 누구고 지금 누굴 향해서 저 얘기를 한 걸까요? 지지층을 향해서 뭐 결집을 뭐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 국민들에게 자신이 왜 여기에 있고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보통 이게 제가 본 형사 피고인들은 구속돼서 수감이 되면 굉장히 사람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이 가장 그 변호인하고 얘기를 할 때 예.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게 빨리 빼줘. 나 지금 빨리 나가야 돼. 아, 나가고 싶다 빨리.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절실하게 예. 요구하는 구속 상태를 빨리 면하게 해달라. 이것이 제가 본 뭐 여러 피고인들의 공통점인 것이었고 예. 그리고 자포자기나 뭐 이런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굉장히 수세적이고 피동적이고 이렇게 바뀌는데 그게 뭐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좀 그랬습니다. 갑작스럽게 체포되고 예. 구금이 된 이후에 박 대통령은 거의 접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피동적이 됐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과거의 다른 사례들 그리고 일반적인 피고인들의 행태와는 굉장히 다른데 예. 이것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한번 겨뤄봤고 예.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여러 가지 뭐 사건이 불거졌을 때 검찰총장으로서 예. 현직 대통령이었던 또 문재인 대통령 자신을 기용했던 문 대통령하고도 다투고 겨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경력으로 볼 때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굉장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이 생각해서 바르다고 생각한다면 예. 내가 좀 손해봐도 끝까지 한번 겨뤄보겠다. 이런 의지가 계속되는 것 같아서 아마 이런 의지는 계속해서 갈 것 같아서 상당 부분 헌재의 심리도 그렇고 형사재판에서도 그렇고 다투고 겨루는 그리고 부인하고 예.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이런 전략이 계속될 것 같아서 옥중 정치 이러한 것이 상당 부분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떻게 보면 옥중 정치의 일환이죠. 뭔가 메시지거든요. 좌파 카르텔은 강력하게 뭉치고 있다. 우리도 뭉쳐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래알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라는 표현. 최영철 위원께서는 우리가 이게 지지자들 향해서 뭔가 얘기한 거 아니냐. 옥중 정치 메시지가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하셨는데. 최영주 소장님. 네. 특히요. 뭐 앞서서도 그 내용이 설명이 잠깐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젊은 세대에게 늘 감사하다라는 이 얘기를 했대요. 네. 근데 앞서서도 젊은 세대, 그러니까 청년 세대를 자주 언급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이제 그 내일 안에 행위를 저지르고 본인이 이제 내일 안에 우두머리 혐의로 인신에 구속이 된 상황에서 예. 지금 자격을 심사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론전을 계속해 왔단 말입니다. 법률적 대응을 하기에는 뭐 마땅히 딱히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론전을 통해서 한번 버텨보겠다는 것인데 예.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계속해서 보고를 받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추이가
극단으로 치우치면서 여론의 추이가 기현상이 나타나고 젊은 층에서의 어떤 지지가 높게 나타난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스스로 고무적이 된 것 같아요. 예. 거기에 플러스 최근에 서부지법에 어떤 백색 테러가 있었을 때 주로 젊은 층들이 국민저항권을 외치면서 서부지법에 대한 폭도와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예. 예를 들면 나이 드신 분들이 물론 뭐 격렬히 지지하긴 하나 그 경찰이 막는 와중에 그 지법을 난입하려면 나름대로 좀 젊는 게 낫죠, 물리적으로. 아.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물리력, 최근에 일련의 아스팔트 지지층에서 나오는 예. 전한길 한국당 강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뭐 인권위의 상임위원 자체도 예, 헌재를 부수거나 헌재를 파괴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뭐라 이거 발언들이 주장이랄까요? 나오고 뭐 있죠. 입장이랄까 이런 게 그렇죠. 나왔어요. 그다음 정강훈 목사도 그런 직접적인 사법 어떤 예. 체계에 대한 물리적 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아마 젊은 층들을 잡아서 어떤 본인의 지지층의 세력으로 잡아놓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근데 비극입니다. 12월 3일 날 본인은 국민의 자존심을 다 깎아놓은 대통령이 됐고요. 젊은 세대에게 늘 감사하면 젊은 세대의 미래에 어떤 그 걸림돌이 됐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테러까지 일으키는 인원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씁쓸합니다. 자, 오늘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은 일반 접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접견에 다른 반대에 있는 거는 이제 변호인 접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 일반 접견을 다음 주 초까지만 하고는 더 이상 안 받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서정민 변호사. 그런데 지금 전 이 법무부 설명을 통해서 알려지기로는 변호인 접견이 하루에 한 2건 정도 있었다고 집계가 된다 그래요. 그럼 매일 2건 정도의 변호인 접견. 그러면 변호인이 뭐 복수로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한 명이 갈 수도 있고 하여튼 2건 정도래 평균적으로 하루 2건. 이 정도 빈도는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이 정도 빈도는 많은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 물론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그런 형사 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은 뭐 한 달에 한두 번 혹은 많으면 2-3번 정도 한 달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비하면은 네, 그렇습니다. 빈도가 좀 상당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에 2번 정도씩 평균적으로 그렇게 변호인 나온다고 접견을 합니다. 네, 그것은 뭐 상당히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의 접견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걸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게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 혹은 2-3번 일반적으로 변호인 접견이 되는 이유가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잡히니까 그 사이에 뭐 한 번에서 3번 정도 접견을 해서 논의를 하고 다음 재판을 진행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되기 재판의 간격이 때문에 좀 띄엄띄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재판만 일주일에 2번씩 잡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눈앞으로는 형사 재판도 진행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일반적인 경우랑 비교를 하자면 뭐 황제 접견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은 또 그 중대성을 고려하면은 이런 2번 정도씩의 접견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가한 비판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반 접견은 다음 주 초까지만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곧 형사 재판도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최대 일주일에 3번의 재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도 그런 걸 감안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